지금 저희가 푸는 게 93회 특별회차예요. 그래서 특별회차는 이제 저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건 아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산회계 1급만 하루에 2번 봐요. 그래서 특별회차는 오전에 보고 원래 전산회계는 3시부터 4시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원래대로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바뀌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은 한 문제당 1분 잡으셔야 돼요. 네, 원래 우리나라 시험은 대부분 이론은 한 문제당 몇 분이에요? 1분이에요. 그래서 뭐 커말 같은 경우에 40문항이야. 그러면 40분. 그 다음에 60문항이야. 그러면 60분.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주는 시험들은 한 문항당 한 1분 30초? 그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1분이더라고요. 시험 보면.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우리 기말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1번의 적송품, 우리 적송품은 2명이 꼭 나와요.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위탁자. 그 다음에 부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숫자 나오면 물 숫자가 아니고 대부분 다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미수금 못 받았다. 선수금 먼저 받았다. 그래서 대부분 숫자가 뭐라고 보시면 되세요? 받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해야 매출이 되는 게 적송품이에요. 그래서 이 수탁자는 부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요. 뭐 받은 사람이요? 부탁받은 사람. 그래서 무슨 부탁받은 거냐면 내 물건 팔아줘. 그러면은 내가 돈 줄게. 수수료 줄게. 그래서 위탁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기하고도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약간 차이는 있는데 홈쇼핑 같은데 홈쇼핑도 자기네 물건 아니잖아요. 예,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팔아주고 수수료 떼어먹는 거잖아요. 그게 수탁자고 부탁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위탁자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왜 1번이냐면 거기 보시면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이 아니고요. 물건은 수탁자 게 아니에요. 물건은 누구 거예요? 위탁자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아니고 누구의 재고자산이 돼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시송품. 요거는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할부 판매. 그래서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저는 요걸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 외상, 할부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돈을 받았냐 못 받았냐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팔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기준이라 그래요? 인도 기준. 그 다음에 미착 상품에서 미착의 뜻이 뭐죠? 아직 도착 안 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무슨 상태요? 재무상태에서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외운 거 안 까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설명은 다 드렸는데 기억은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쪽지 시험 본 거 빼놓고는 거의 안 날 거예요. 쪽지 시험 본 것만 기억해도 대단한 겁니다. 참고로 쪽지 시험 본 것도 제가 장담하는데 반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반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볼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를 빨리빨리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하나 빨리빨리 하나 기억 안 나는 건 똑같아요. 제가 둘 다 해봤거든요. 천천히도 해보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보고 대충대충 암기 위주로만 해보고도 해봤는데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갈려요. 지금부터 문제 풀 때
얼마나 집중했냐, 자기가 부족한 거 채웠냐, 거기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 물어봤어. 근데 기억 안 나. 그러면 뭐 하세요? 다시 꼭 외우시고. 자격증 따시려면.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맞죠? 그래서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구성 요소는 뭐뭐뭐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맞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실체의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세요. 왜냐면 기업 실체의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분이에요. 현금. 뭐야? 현금. 그럼 거기 보시면 이건 말장난이에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 미래의 돈을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요. 왜냐면 이거 장난을 되게 잘 치신 편이에요. 2번에도 미래라고 써있죠. 3번에도 뭐라고 써있죠? 미래라고 써있죠. 그러면 왠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양쪽에 다 뭐라고 써있으니까요. 미래. 그래서 이런 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은 뭐 플러스 뭐요? 부채 플러스 자본. 다음 거 보시면 3번 재무제표의 무슨 과정이요?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기업을 소유주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독립이에요. 뭐라고요? 독립.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기업이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나오면 시험장 가셔서 2개는 맞춰야 돼요. 지금 말고 시험장 가셔서. 그 다음에 4번. 4번은 아까 몇몇 분들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뭐 하세요?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의 임차보증금 무슨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런 거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틀리면 합격하는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못했어. 괜찮아요. 앞으로 하란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보는 그 주 있죠. 시험 보는 주에 몇 점 나오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보는 주에 아무리 못해도 60점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몇 개 잘 찍어서라도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시험 보는 그 주에 60이 안 돼. 그러면 붙을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근데 시험 보는 그 주에 80점 넘어. 그러면은 붙을 확률은 한 8, 90%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간당간당하신 분들,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 요 분들은 뚜껑을 뭐 해봐야 알아요? 열어봐야 알아요. 왜냐면 운 좋으면 붙고, 운 없으면 떨어지는 케이스라. 근데 운 쪽으로 가시면은 불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운보다는 뭘로 붙는 게 제일 좋아요? 실력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 다음에 5번도 컨트롤 F로 하는 거예요. 1번에 우리 자본금은 외웠죠?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무슨 주요? 우선주.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그러면 여기 자본잉여금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감자 차익. 감자 차익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네, 3번이 됩니다.
그래서 감자 차익은 어디라고요? 주식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 되셨죠? 아. 그래도 시험장 가시면 꼭 몇 번 맞추셔야 돼요? 4번, 5번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6번까지도 맞추셔야 돼요. 6번 보시면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거래 사무실 청소비 얼마요? 30만 원을 뭘로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다. 그러면 사무실 청소비는 뭐 요 정도로 처리하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30만 원. 그래서 뭐의 증가요? 비용의 증가가 발생이에요.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1번 맞죠? 그다음에 2번 책상을 100만 원에 샀죠? 우리 책상 몇 년 이상 쓰죠? 네, 그래서 비품.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뭘로 줬어요? 현금.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몇 번은 틀렸어요? 2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상품을 90만 원에 현금 매출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4번 관리부 직원. 우리 직원위에서 쓰는 거 뭐라 그랬죠?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요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분기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 비품은 여러 번 봤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에 가셔서 꼭 이런 식으로 푸세요. 여기에서는 지금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쓸 시간도 드리고 그러는데 나중엔 쓸 시간도 없어요. 그냥 쫙쫙쫙 풀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론 연습하실 때는 꼭 내용 정리하면서 푸세요. 왜냐면 우리가 내일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랬다 이제 시험 다가오면은 그때부터는 빨리빨리. 그래서 참고로 저는 실기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론 설명드리는 게 더 길어요. 왜냐면 이론은 내용을 알아야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실기는 계정 과목만 알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보유 장기 투자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이건 외웠죠. 유가증권. 지분증권하고 뭐 있어요? 채무증권 있죠. 그래서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럼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무슨 보유 목적이요? 단기 보유 목적. 우리 단기 보유 목적이면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은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무슨 증권이요? 매도 가능 증권. 이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7번은 오늘은 틀릴 건데 시험 볼 때쯤 되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요거는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120만 원 됐죠. 단기 보유 목적 보시면 얼마 올랐죠? 20만 원 올랐죠. 요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그래서 우리가 금액 맞추는 거를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평가. 그래서 평가 그러면은 뭐 맞추는 거라고요? 금액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장기 투자 목적은 900만 원이 얼마 됐죠? 850 됐죠. 얼마 됐어요? 900만 원이 890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 분기에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매도간 얼마 떨어졌죠?
50만 원 떨어졌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 자본 감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50.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왜 2번이냐면 요거 앞으로 자주 보실 건데 지금 거기 보시면 물어본 게 손익계산서죠. 뭐 물어봤어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뭐야? 비용.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얘는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그러면 자본이면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본인지 수익인지 헷갈려. 여기 가서 치라니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뭐 있었어요? 손실. 그러면 여기 기타 포괄에 있잖아요. 얘는 자본이거든요. 어디라고요? 자본. 그러니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 자본인지 수익인지 헷갈려요. 가서 치세요. 치지도 않고 헷갈리다 그러면은 방법 없어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걸 다 외우시든가. 여기 한 700개 정도 있거든요. 우리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헷갈려요.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러면 여기 와서 자주 치세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8번 이런 거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컨트롤 뭐예요? F예요. 그래서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 매입 채무, 유동성 장기부채, 미지급 비용 얘네는 다 유동부채예요.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그리고 매입 채무라고 치시면 안 돼요. 우리 매입 채무 두 가지 뭐하고 뭐 있다 그랬죠? 외상 매입금하고 무슨 어음? 지급어음. 외상 매입금으로 쳐야 나와요. 매입 채무로 치시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다음에 제주경비 항목 중 당기 원가의 계산 방식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요 문제는 저희 시험엔 잘 안 냈던 건데 거기 보시면 수선비, 운반비, 외주 가공비를 지급경비라 그래요. 무슨 경비요? 지급경비. 지급경비의 뜻은 뭐냐면 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수선이라는 건 고치는 거죠. 맞죠? 근데 한 달에 몇 번 수선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수선할 때마다 뭐 주죠? 돈 주죠. 예, 그걸 무슨 경비라 그래요? 지급경비. 운반비도 똑같아요. 매달 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운반할 때마다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래서 요걸 무슨 경비라 그런다고요? 지급경비. 외주 가공비는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외부 업체한테 몇 번 맡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뭐 보험료나 임차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월할 경비라 그래요. 무슨 경비요? 월할 경비. 왜냐면 보험료 한 달에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임차료도 한 달에 얼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경비라 그래요? 월할 경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얘는 발생 경비예요. 그래서 발생 경비가 뭐냐면 대금의 지급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할 때 분계가 이렇게 되거든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고 하세요? 발생 경비. 근데 이거 왜 어렵냐면은요. 처음 나왔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존에 이 유형으로 낸 적이 없어요. 원래 다른 시험에서는 이 유형으로 잘 내거든요. 왜냐면 다른 시험들은 이론이 40개니까. 근데 저희는 이론이 15개라 아주 많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재무회계 몇 개, 원가회계 몇 개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거의 안 내는 유형인데 요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시험 내신 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건 옛날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누가 내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 내시는 분들마다 중요하게 보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되게 운 좋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전산세무 2급이었는데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신 분이 시험을 내셨어요.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에서 다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 붙었었나? 한 명 떨어졌나? 근데 복불복입니다. 내시는 분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 개념이기는 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산수 문제입니다. 단기 직접 재료비는 6만원이고 제조간접비는 얼마래요? 99,000원이래요. 산수보다는 수학이겠네요. 서울의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몇 프로요? 10%. 그래서 우리 가공비 어떻게 구하죠?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외웠었잖아요. 원가회계 때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야?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은 재밌는 게 스타트를 못 끊어요. 근데 스타트 끊어드리면은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무비는 가공비의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1차 방정식이에요. 가공원가가 X면 직접 노무비는 10%니까 0. 몇 X요? 1X.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얼마예요? 9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항시키면은 0.9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9,000원이 돼요. 얼마가 된다고요? 99,000원. 그래서 X는 11만원이 됩니다. 요게 가공원가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공원가의 10%라 그랬죠. 그래서 11만원에 10%면 얼마 나와요? 11,000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의사결정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은 거의 90% 이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몰 원가고요. 하나는 기회비용입니다. 우리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채점 다 하면 50점 안 나올 거라고. 근데 왜 50점 안 나오냐면 아직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암기랑 분계 연습한 거. 나머지들은 다시 리셋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런가는 우리 쪽지 시험 본 적은 없어요. 요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를 메모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걸 메모런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쓸데없는 거 매몰 시키잖아요. 매몰 그러면 땅속에다 이렇게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쓸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쓸모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원가라고 있는데 기회원가보다는 기회비용이라고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죠? 예. 그다음에 수업을 계속 들을 거냐 말 거냐. 이건 항상 아침에 눈 뜨면 나올까 말까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하나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2개, 3개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해요, 안 해요? 선택하죠. 그래도 2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요거를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최대 손실이 아니에요. 최대 손실이 아니고 효익이라는 게 효과나 이익이거든요. 효과가 가장 뭐한 거예요? 큰 건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공부하기 싫어서 결석했어. 근데 집에서 그냥 눈만 뜨고 있었어. 그러면은 기회 원가는 작은 거예요. 왜냐면 눈만 뜨고 있었잖아요. 그럼 나한테 얻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기회 원가가 낮아지는 거고. 근데 내가 학원 안 나오고 집에서 열심히 뭐 집안일도 하고 따로 개인적인 공부도 하고 그랬어. 그러면은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기회 원가가 뭐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고. 그래서 기회 원가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선택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 그래서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우리 마트나 아니면 뭐 어디 가갖고 물건 사는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건 사고 후회해 본 적 있죠. 그러면은 기회원가가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샀어. 근데 사고 후회했어. 그러면 안 사는 게 훨씬 더 뭐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기회원가 또는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기회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는 좀 나오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닌지라. 12번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험장 가서 12번 틀리면 합격하는데 영향이 좀 커져요. 왜냐면 얘는 거의 암기 문제거든요. 개별은 고가였었죠. 종합은요 저가.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개별 쪽에 공정 들어갔죠? 공정은 어느 쪽에 들어가야 돼요? 종합 쪽에 들어가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요거는 원래 회계 1급보다는 세무 2급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 세무를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 낼 거를 세무에 낼 때도 있고 세무에 낼 거를 회계에 낼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많지는 않은데 한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회계보다 세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합격률이 세무가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회계 세무 같이 접수해갖고 시험을 봤는데 회계는 떨어지고 세무는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문제가 어디 더 많이 나오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물어봤죠.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수정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고치는 거. 그러면 고치려면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돼요? 국가보다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네? 근데 아직 국가가 몰라.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2번 보시면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받았죠. 근데 세무조사 통지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한 거예요? 국가가 한 거예요? 국가가 나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너 틀렸다. 그때 고치면 국가가 잘 고쳤습니다 그래요? 안 해준다 그래요? 안 해준다 그래요. 왜냐면 뭐든지 다 잘못을 누가 먼저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알아서 고치는 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자진납세니까. 근데 이거는 자진납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1번 보시면 처음 공급한 거 잘못됐다.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3번에도 보시면 2번 발행했죠. 이중이 몇 번 발행한 거예요? 2번. 그러면 거래당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번 발행했으니까 이것도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하나로. 그 다음에 4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경정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경정. 경정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게 경정이에요. 신고를 잘못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국가가 먼저 아는 걸 경정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경정할 것을 알았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면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경정할 것을 알았다. 그러면 4번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경정이라는 게 누가 먼저 한 거라고요? 국가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자진 신고하는 게 좋아요? 국가가 조사해서 걸리는 게 좋아요? 자진 신고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조사해서 걸리면은 뭐라고 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괘씸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죄요? 괘씸죄. 그러면 괘씸죄로 걸리면은 피해 보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도 지금 또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면서 오는데 저기 또 큰일 하나 또 터졌더라고요. 항에서 보셨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깔려서 그것도 자기가 하던 일도 아닌데 해갖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회사 이름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일했었던데요. 그리고 이름이 나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맞더라고요. 예전에 아버지가 일했던 데가. 엄청 큰 회사예요. 아마 이러다가 끝날 거예요. 돈으로 무마시킬 거니까. 기사도 하나인가 두 개 떴다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한강 걔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떴잖아요. 근데 얘네는 좀 집도 가난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또 상대방이 또 워낙에 큰 회사라 저러다 흐지부지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댓글에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그 다음에 14번은 나오면 2분 생각하세요. 불공. 그래서 불공의 접 대비 업무 무관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맞죠? 여기 접대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면세 있잖아요. 토지 있잖아요. 화물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5번 면세. 우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거 계산서. 그래서 요즘 면세가 면세 말고 세금 관련돼서 이제 또 이슈화가 되고 있죠. 저기 이재명 아저씨가 또 하나 쏘아 올렸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냐면은 돈 많은 사람이 뭐 많이 냅시다? 세금 많이 냅시다. 그래서 무단횡단하다 걸렸어. 그러면 이제 비례제로 내는 거 있어요. 조국 씨가 그거 하려고 했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국 씨를 지지했었던 건 뭐 딴 거 다 떠나서 어차피 조국 씨가 걸린 거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짓이니까 그거 빼고 저거 한다 그랬었거든요. 벌금 비례제. 근데 지금 이재명 씨가 또 벌금 비례제 꺼냈더라고요. 벌금 비례제가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어. 무단횡단하다 걸렸어. 1%야. 그러면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걸렸어. 그러면은 10,000원? 그게 이제 벌금 비례제예요. 근데 유럽에서 몇몇 군데에서 하는데 찬반 토론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거랑 비슷한 거죠. 역진성. 똑같이 내는 게 공평한 거냐? 아니면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맞는 거냐? 그게 이제 역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국가에서 교육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의 광고는 과세고요. 3번에 일반의약품이라고 있으시죠? 그 옆에다 요것 좀 적어주세요. 약국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조제용역은 면세고요. 일반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병원 갔다 약국 가래요? 약국으로 바로 가래요? 병원 갔다 약국 가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요거예요. 조제용역.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약국 가면은 그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항공기에 의한 역외군속 용역인데요. 그 옆에다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고속버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고속버스 중에선. 그리고 우리 비행기 안 타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비행기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실기할 겁니다.